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궁금증이 피어나는 국어 시간 국어 교과 교실에서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태블릿 PC 잘 준비했나요? 그러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하이러닝 하이국어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접속률이 100%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이국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원명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들 잘 읽었습니다. 바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가 오늘의 단원명입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배움 목표 두 가지는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배움 목표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서 관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럼 두 번째 배움 목표도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배움 목표도 잘 읽었습니다.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고 여러 글을 읽고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오늘은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고 관점의 차이와 형식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배움 목표와 관련해서 오늘의 활동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첫 번째죠. 활동 첫 번째는 우리 배움 목표 첫 번째와 관련해서 바로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동일한 화제의 글을 함께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활동 두 번째에서는요. 활동 두 번째에서는 바로 또 배움 목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화제의 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효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는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이름 잘 얘기했습니다. 바로 물음표 게시판인데요. 물음표 게시판. 이 물음표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면서 오늘 배움 목표나 단원명을 보면서 궁금증이 드는 내용 물어봐도 좋고요. 수업 중에도 다양한 질문 생길 때마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이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니 소연이가 올려준 질문인데요. 왜 굳이 동일한 화제의 글을 봐야 하는가, 비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활동이 비교해보는 활동이잖아요. 동일한 화제인데 관점의 차이, 형식의 차이에 따라 어떤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글에 필요한 내용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 잘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소연이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활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활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이러닝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자료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요. 보면 가 글과 나 글이 있습니다. 가 글과 나 글에 보면 자료 1에 바로 공통화제가 있습니다. 가 글과 나 글의 첫 부분에 붉은 글씨로 적혀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공통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읽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들 잘 얘기했어요. 가 글과 나 글의 공통화제는요. 바로 그렇죠. 스포츠 뉴스에 댓글이 중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활동은요. 자료 1에
가와 나 글의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왜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아서 같이 적어 볼 겁니다. 이때 가 글의 관점, 나 글의 관점 적고 근거 적는 활동을 선생님이 패들렛에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들렛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각자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근거를 찾는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닝닝이가 손을 들었네요. 혹시 어려운 점 있을까요? 닝닝이가 가와 나 글을 읽다 보니까 주요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그러면 혹시 옆에서 활동 중인 상우랑 한번 얘기를 해봤을까요? 상우는 주요가 많이들 하는 뭐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군요. 그러면 상우가 활동을 다 마치면 닝닝이와 함께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함께 찾아서 뜻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면 그렇죠. 오늘 우리 반에서 나타난 궁금한 단어를 올리는 우리 반 국어 사전에 두 사람이 함께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활동 다 마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가의 관점과 근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앉아있는 가인이가 손을 들었네요. 가인이는 뭘 발표해볼까요? 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공통 화제인 스포츠 뉴스 댓글 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인이는 여기에 관련해서 가 글이 긍정하는 글이라고 보았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잘 얘기했습니다. 바로 옳은 결정이라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뒤에 앉아있는 재현이가 손을 들었네요. 재현이는 어떤 말을 더 덧붙이고 싶을까요? 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의 의견에 재현이가 추가해준 내용을 보면 근거로 옳은 결정뿐만 아니라 역기능이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재현이도 발표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누가 발표를 해볼까요? 저기 앉아있는 미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들 미영이의 발표 잘 들었죠? 미영이는 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 관점을 가진 글이라고 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로 여전히 악성 댓글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미영이도 구체적으로 발표 잘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긍정 관점의 글과 부정 관점의 글을 읽으면서 어느 쪽에 나도 동의한다 하는 생각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멘티미터에 들어가겠습니다. 멘티미터에 들어가서 각자 나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5분의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멘티미터의 내용이 우리 다 같이 보는 스크린에 나왔네요. 3학년 1반은 긍정 관점이 부정 관점보다 더 많은 동의를 얻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긍정 관점인지 부정 관점인지 자신의 관점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 글을 읽어보면 어느 쪽 글이 더 타당하다고 느껴진다거나 나도 저렇게 생각했다거나 동의하는 생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정하거나 자신의 관점과 관련 있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관점과 관련 있는 글을 읽으면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활동 조금 이따가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활동을
시간에 앞서서요. 먼저 자료 2를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료 2는 짤막한 기사문이니까 선생님이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자료 2의 글을 읽고 나니까 앞에서 읽었던 자료 1의 가 나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느껴졌나요? 태연이가 크게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우리가 가 나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글을 읽어보니까 특별한 긍정 부정의 관점이 없죠.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다시 자료 3을 읽어볼 건데요. 이 자료 3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활동은요. 바로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들을 비교하느냐? 이 두 글의 종류와 그리고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그리고 그 형식에 따른 특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효과는 어떠한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 활동은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으로 진행할 건데요. 지금 모든별로 잘 앉아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표를 만들어 놓은 패들렛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모둠 활동을 시작해 볼 겁니다. 패들렛 페이지 상단에는 우리가 모둠 활동 전에 항상 읽어보는 모둠 활동 규약이 있으니까 모둠원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활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25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빈칸 채우기 활동 지금부터 시작! 1조에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1조는 벌써 모든 활동을 마쳤군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빈칸도 잘 채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효과도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1조 친구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나눈 종류 두 가지 말고 다른 종류의 글이 있다면 동일한 화제로 다른 종류의 글을 쓴다면 어떤 종류의 글을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다른 종류의 글들을 한번 떠올리고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다 마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하트를 주고받고 다른 모둠의 활동에 그리고 피드백을 다는 활동도 추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패들렛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채워지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 필요한 사람들 있을까요? 다 잘 활동 마무리했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먼저 종류에 대해 발표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2조에 예린이가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 2조에서는 자료 3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 1이 주장하는 글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자료 2는 그렇죠. 기사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식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볼까요?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발표해볼 수 있을까요?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볼 모둠이 있을까요? 1조에서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지우 모둠에서는 각각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우가 얘기하기를 1조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효과로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었다. 글의 근거. 잘 얘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기사문에서는요. 그렇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글들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들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주었다고 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활동들을 마치면서 동일한 화제의 글 3가지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배움 일지에 잘 쓰고요. 심화
과제를 받아서 활동했던 친구들은 배움일지에 어떤 심화 과제를 활동했는지도 같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수업을 닫는 문제, 그리고 다음 수업을 여는 문제, 하이러닝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들 푸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간 연계학습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교과목을 통합하여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이야기하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과 간 연계학습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사회교과와 저의 수업인 국어교과를 연계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한 내용은 국어교과의 내용이었지만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는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배웠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스 댓글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잘한 점은 사회교과의 내용 측면의 수업 자료를 오늘의 수업인 동일한 화제의 글과 잘 연결지어 동일한 화제에 사회교과에서 배운 동일한 화제의 다양한 관점의 글, 형식의 글을 잘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내용의 글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준비한 글이 주장하는 글과 그리고 기사문이라는 두 종류의 글뿐이어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배움이 빠른 학생들이 이 두 가지 글 외에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종류의 글, 예를 들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문학 작품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다시 이 수업을 재설계한다면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글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학습 결과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중에서 예상하지 못한 학습 결과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제가 생각한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이 주제 통합적 독서의 결과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워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업에서 제가 설정한 배움 목표는 학생들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형식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따라 글을 읽을 수는 있었으나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제 통합적인 자신의 입장이나 주제 통합적으로 글을 읽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수업 마지막에 더욱더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어려움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사용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 시간 수업 마지막에 사용하는 하이러닝의 배움일지 작성과 수업을 받는 문제, 그리고 수업을 여는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통합적 독서와 관련된 성취 기준에 잘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다음 수업 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수업 역시 동일한 화제나 관점과 형식이 다른 글을 읽는 동일한 성취 기준에서 구현된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오늘 약했던 점을 수업을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배움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수업 주제로 경기 공유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로 경기 공유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형성되어 있을 독서 프로그램을 연관짓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제의 다양한 입장의 책을 직접 읽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서의 자료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과 관련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제 선정에 있어서나 토론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정하는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